AI 모델 순위 상위권에서 사라진 제미나이. 구글은 이제 AI 왕자 경쟁에서 떨어져 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노선을 선택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요즘 구글이 AI 경쟁에서 밀린다는 이야기가 부쩍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밀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다른 길로 가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구글의 상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코딩입니다. 요즘 코딩 AI 이야기가 나오면 오픈 AI의 코덱스와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 이야기가 주로 오가죠. 느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 VC 조사에서 코딩 용도 지출은 엔트로픽이 42%로 1위, 오픈 AI가 21%였고 구글은 그 아래였습니다. 개발자들이 모델을 골라 쓰는 오픈 라우터 사용량 순위에서도 제미나이 계열은 상위 10위 안에도 못 들어가 있고요. 성능 평가도 좋지 않습니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구글이 출시한 최고 모델인 3.7 플래시가 엔트로픽, 오픈 AI, XAI, 메타는 물론 중국 상위 모델보다도 뒤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글이 AI 경쟁, 정확하게는 LLM 모델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더 이상 구글은 LLM 왕자, 즉 모델 경쟁의 순위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죠. 오히려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AI 경쟁은 모델 성능이 아니라 AI가 실제로 일을 해내는 쪽으로 옮겨갔고 그 경쟁에서의 판단 기준은 두 개뿐이라는 거죠. 되는지 그리고 얼마가 드는지. 그래서 밀린 게 아니라 왕자가 필요 없어진 거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인지 아닌지 따지려면 먼저 밀린 정도를 한번 봐야겠죠. 7월에는 악시오스가, 8월에는 포춘이 구글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딥마인드의 전현직 직원들을 취재했는데요. 두 기사에서 겹치는 이야기가 세 가지 갈래입니다. 자, 먼저 모델입니다. 최상위 모델인 제미나이 3.5%는 지난 5월 개발자 행사에서 다음 달에 내놓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6월에도 7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고보다 2달 넘게 밀리는 사이에 구글이 내놓은 것은 작고 빠른 플래시 모델 세 종류뿐이죠. 자, 둘째는 코딩입니다. 지난해 여름 구글은 챗GPT로부터 검색 트래픽을 지키는 데에 매달렸고 그 사이에 경쟁자들은 에이전트와 코딩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엔지니어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이게 뼈아픈 이유는 코딩을 잘하는 AI가 곧 일을 잘하는 AI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단계별로 쪼개고 도구를 골라 쓰고 틀리면 스스로 고치는 능력이죠. 그래서 코딩 AI를 만들면서 길러진 이런 능력이 AI 비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딩에서 밀린다는 건 개발자 시장을 놓친다는 걸 넘어서 그 다음 시장까지 놓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셋째는 인력입니다. 최근에 제미나이 공동 리더였던 노암 세이저가 오픈 AI로,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자 알파폴드의 공동 개발자인 존 점퍼가 엔트로픽으로 옮겼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구글을 떠났는데요. 현금이 많은 경쟁사의 스카웃, 그리고 뒤처지고 있다는 좌절이 겹치면서 인력 요출로 이어졌다고 하죠. 구글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최근 있었던 대형 인사입니다. 먼저 제프 딘이 27년 만에 구글을 떠났습니다. 입사 순번이 30번대인 사람이고 검색 인프라부터 텐서플로우까지 사실상 다 만든 인물이죠. 같은 구글 출신 연구자들과 함께 AI로 수천 개 실험을 동시에 돌려서 과학 연구를 자동화한다는 디스커버리 루프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같은 날 데미서 서비스는 딥마인드 CEO에서 구글 딥마인드 회장, 그리고 알파벳 최고 과학자로 승진했습니다. 알파벳 산하의 신약 개발 회사인 아이소모픽스 랩스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승진인지 사실상 은퇴인지 직원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립니다. 직함은 올라갔는데 정작 운영에서는 손을 뗐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장직이 결국에는 완전히 물러나는 수준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딥마인드에 새 CEO도 없습니다. CTO였던 코라이 카북추올르가 부사장으로 올라가서 순다르 피처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가 됐죠. 결국 2014년 인수될 때 연구 독립성을 보장받았던 딥마인드가 이제 구글 본체의 한 조직으로 그냥 흡수되는 방향이 된 것이죠. 이 카북추올러라는 인물도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닙니다. 이미 1년도 더 전부터 모델 개발을 총괄해왔고 2025년에는 피차이가 그에게 구글 최고 AI 아키텍트라는 자리를 하나 더 줬습니다. 임무는 제미나이를 구글의 모든 제품에 씹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상업화에 더 밝은 인물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정리하면 AI로 과학을 하던 사람들이 나가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실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연구에서 제품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밀려나는 회사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밀려도 되는 이유가 구글에는 있습니다. 먼저 감당해야 하는 규모가 다릅니다. 제미나이 앱은 8월 11일 월간 사용자 10억 명을 넘겼습니다. Gmail이 그 규모가 되는데 14년이 걸렸는데 제미나이는 1년이 안 걸렸죠. 검색은 연 5조 건이고요. 2분기 기준 구글 모델 API가 처리한 양은 분당 220억 토큰입니다. 전 분기가 160억이었으니 한 분기 만에 이만큼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구글이 감당하는 초당 수억 개의 토큰을 가장 비싼 모델을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문학적으로 비쌀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걸 감당할 연산 자원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서비스에 들어가는 모델 단가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구글과 경쟁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소위 체급의 차이인데요.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모델이 사업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1등을 못하면 존재 이유가 사라지죠. 그런데 구글은 다릅니다. 안드로이드, 크롬, 지메일, 지도, 유튜브라는 서비스를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게 1등 모델은 이득도 있지만 원가가 먼저 보이는 딜레마입니다. 성능 1등의 이득은 몇 달이면 따라잡히지만 10억 명의 트래픽이 만드는 비용은 매일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해 말 제미나이 3.0이 나왔을 때 샘 얼트먼조차 이제는 자기들이 쫓아가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엔 엔트로픽이 무적처럼 보였고 지금은 다시 오픈 AI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등이 바뀌는 주기가 몇 달, 몇 주 단위로 짧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미 탄탄한 수직 계열화가 이뤄진 구글 입장에서는 굳이 프론티어 AI 경쟁에서 과도한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이런 전환이 보이느냐?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큰 모델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5월 개발장에서 전면에 세운 건 거대 모델이 아니라 제미나이 3.5 플래시였습니다. 싸고 빠른 등급인데 자사의 직전 최상위 모델이던 3.1 프로를 코딩과 에이전트에서 모두 이겼고 속도는 4배였죠. 이후에도 계속 등급을 잘게 쪼개고 있습니다. 작업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싼 모델을 붙이려는 겁니다. 둘째는 칩입니다. 8세대 TPU는 아예 훈련용과 추론용을 나눠서 만들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걸 분리한다는 건 앞으로 돈이 걸린 싸움은 추론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죠. 자, 셋째는 제품입니다. 5월에 공개한 제미나이 스파크가 대표적입니다. 챗봇이 아니라 24시간 돌면서 긴 작업을 처리하는 에이전트인데요. 지메일, 드라이브, 캘린더, 유튜브, 크롬과 연결됩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프레임 전환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넷째는 토큰에 광고를 붙입니다. 구글의 검색에는 AI가 직접 답을 써주는 AI 모드가 있는데요. 그 답변 옆에 광고가 붙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서 구매 의향이 있는 검색어 5만 개를 넣어봤더니 답변에 29%의 광고가 함께 떴습니다. 특히 보험이나 대출처럼 광고주가 클릭 한 번에 $10 이상 되는 검색어에서는 절반이 넘었고요. 돈이 되는 질문일수록 광고를 더 많이 붙이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AI가 답을 길게 쓸수록 비용만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구글은 답을 쓸수록 광고 붙일 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토큰을 써도 한쪽은 마이너스에서 한쪽은 플러스에서 시작하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걸 정리해보면 해석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의견과 구글이 밀리고 있다는 의견이죠. 효과적이라는 쪽에 논 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는 벤치마크 점수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잘 되느냐, 그리고 얼마인지 2개뿐이죠. 둘째, 크롬, 지메일, 지도, 유튜브에 자체 칩과 클라우드까지 가진 회사는 구글뿐입니다. 셋째, 토큰 단가가 떨어질수록 유리한 쪽은 서비스를 가진 회사죠. 기업들이 AI 비용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지금 가성비 좋은 모델은 시장 수요와도 맞고요. 모델을 포기한 게 아니라 모델을 만드는 목적을 바꾸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쪽 논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첫째, 코딩을 놓치면 모델 유통도 놓칩니다. 모델을 내주면 서비스가 아무리 많아도 그 위에 남의 AI가 올라간다는 우려이죠. 둘째, 원가 우위는 성능 우위가 있을 때만 무기입니다. 성능이 비슷한데 싸면은 압도적이지만 성능이 밀리는데 싸면 그냥 저가 모델이죠. 셋째, 2등 모델 회사에 1등 연구자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글의 전략 전환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래서 구글은 왕좌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기준점을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왕좌의 기준은 누가 가장 똑똑한가였는데 구글이 밀어붙이는 정의는 누가 가장 싸게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매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어쩌면 구글의 이런 전략이 AI 산업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구글의 이런 전략이 맞아 떨어질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